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청약 일정이 곧 다가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라고 얘기를 하죠. 이 청약 일정이 곧 다가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천이 위치는 어딘지 아시죠?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과천의 위치를 설명드릴게요. 강남역 이쪽이고요, 강남.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사당 쪽입니다. 그리고 4호선 라인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과천의 구도심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과천이 구도심, 그 다음에 지식정보타운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요번엔 이런 쪽으로 지금 분양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지금 4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인데, 이 4호선이 이제 그 남북로다 보니까 서울의 용산을 지나서 저쪽 창동까지 가로지르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2호선, 그 다음에 7호선, 9호선 이런 거가 다 환승되다 보니까 양옆으로 특히 강남권과의 접근성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지식정보타운, 그 전에 그냥 허허 벌판이었으니까 당연히 지하철역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번에 지하철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4호선이 하나가 더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역 가칭이긴 합니다만 21년 상반기 착공 내년에 들어가서 24년 하반기 정도 완공되니까 이쪽 일대의 어떤 지식정보타운에 생겨나는 주택 수요에 맞춰서 빠르게 완공시킬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요쪽 일대가 이제 주택인 거고, 요런 것들은 지식정보타운입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의 이런 건물들까지 들어서게 되면서 직주 근접성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청약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그 전에 했었던 게 벨라르테 S6구역이었고 이번에는 S1, S4, S5, S12, 145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름은 푸르지오 오르투스 라비에노 르센토 데시앙. 요즘엔 아파트명이 너무 어려워갖고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 이게 과천에 뭐 전세가 씨가 말랐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히 이 지정타가 큰 역할을 했죠. 과천에서 2년 이상, 지금은 2년 이상입니다만 그 전에 1년 이상이었죠. 워낙에 몰리니까 2년으로 바꾼 건데 여하튼 과천에 2년 이상 거주자가 30%를 우선권을 가져가고 그 다음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자 20%, 그 다음에 기타 수도권의 50%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과천 거주자가 아닌 분들도 일단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지하철 역사가 4호선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GTX 역사도 들어서게 되고요. 한정거장 아래쪽이 이제 인도건역입니다. 인도건역은 월곶에서 판교까지 이어나는 그 월판선을 또 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동탄에서 인도건까지 오는 인동선이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텐데 거기와도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과천의 교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4호선 타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 강남하고 접근 내지는 환승되는 게 굉장히 많고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은 또 역시 판교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지기 때문에 교통은 나름대로 지금은 불모지지만 좋아질 걸로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S1구역입니다. 푸르지오 오르투스인데 요거는 이제 8호제곱 초과, 흔히 얘기하는 33평 아파트를 초과하는 세대가 없기 때문에 100% 가점제입니다. 자, 지금 내용을 아시겠지만 33평을 넘어서는 것들, 일반적인 국민주택 규모를 넘어서는 그 주택형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50%, 추첨제가 5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만 뽑으면 이제 당첨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85제곱미터 미만은 100% 가점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그냥 S1 구역은 머리에서 잊어주시면 돼요. 지금 그 전에 우리가 샘플링 할 수 있었던 S6구역 같은 거, 벨라르테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69점 정도에서 합격이 됐거든요. 합격이 된다. 당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점수가 60점대 후반, 최소한 중반 이상이 아니라 그러면은 명함도 못 꺼내는 거기 때문에 이하에 있는 분들은 S1 구역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년 7월달 10월달, 10월달 정도인가 보다. 10월달 정도에 지금 입주 예정인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세대당 주차대 수가 1.7대라는 게 좀 눈에 띄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단지 규모는 크진 않아요. 4개 동에 435세대. 그죠?
건폐율이 13%. 요즘 지어진 것들은 건폐율이 굉장히 낮고 높게 짓잖아요. 그래서 정원 그 단지 같은 게 굉장히 쾌적할 걸로 보여집니다. 22년 10월달 입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S4구역, 지금 S145구역의 위치를 보시면 1구역이 여기에요. 1구역은 지하철역이 여기 생기니까 상업지가 여기 있고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죠.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그러나 이 위쪽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과천의 구도심이기 때문에 과천 구도심과의 거리 접근성은 좋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S4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다. 상업지역 가깝다. 이런 거고, 르센토 대시장 5구역 같은 경우는 초중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 전에 분양했던 게 S6구역. 네. 여기가 2,370만원 정도에 분양했었는데 지금 분양하는 것도 거의 다 2,300, 400 전후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입지가 더 좋죠. 예, 그러니까 얘보다 더 로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여기가 참고로 135대 1 나왔습니다. 예, 모르긴 몰라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S1 설명드렸고, S4 구역 같은 경우 역세권과 상업지역 가까웠던 경우는 얘는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21년 6월 달에 이제 입주를 하다 보니까 불과 6개월밖에 안 남았죠. 8개월 남았으니까 이 현장을 가보게 되면 상당히 이렇게 비슷한 모습, 뭐 똑같죠? 조감도상 이런 모습으로 상당 부분 지금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21년 6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학교가 개교를 하는데요. 학교 개교 일자가 22년 9월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얘는 학생들 1년 동안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으니 니네가 통학버스 같은 걸 운영해라. 그래서 시공사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서 통학버스 운영하면서 주변 학교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개교하게 되면은 전원이 다 전학을 오는 입학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규모는 7개 동에 680세대고, 자, S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4제곱을 초과하는 아파트들, 그 세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대략 208에다가 290세대 정도가 되죠. 예. 근데 8호제곱 초과 같은 거는 반은 여전히 가점제고 반은 추첨제니까 여기서 반 정도가 추첨제로 가고요. 이 반 추첨제 중에서도 또 한 75%는 무주택자한테 먼저 가고 나머지 25%가 이제 1주택자한테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무주택자랑 또 싸워야 되는데 하여튼 1주택자는 바늘 구멍 뚫는 건데 뭐 여하튼 당첨만 되게 되면은 한 10억 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죠? 제가 봐도 한 10억 정도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잡아도 8억은 벌지 않을까, 84 기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는 거죠.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되면은 로또기 때문에 로또도 사는데 뭐 그 확률로도 그죠? 150대 1 정도면은 뭐 일도 아닌 거죠. 로또에 비해서는. 근데 로또만큼이나 벌 수 있지 않나요? 네, 로또 1등이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면은 뭐 무지막지하죠. 충분히 고려를 해보셔라. 외관은 상당히 이쁘게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S5구역입니다. S5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가 바로 앞에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S5구역 같은 경우에서도 85 초과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50세대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고 세대수는 584세대. 입주 날짜는 23년경입니다. 23년 한 상반기쯤 입주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이런 것들은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현재 예상은 한 6월달쯤 보고 있는데, 한 연말까지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공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것 같습니다. 23년경쯤이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분양가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분상제가 걸리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쌉니다. 지금 2,400, 2,300, 2,300, 약 2,400만원 전후가 되는데 2,400이 뭐가 싸요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과천이잖아요. 과천의 가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천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요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데 서밋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비교 대상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미 입주한 아파트 같은 것들, 과천 센트럴 스위트 같은 게 18년 7월 달에 입주하고 500세대니까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로 84제곱 기준 했을 때 17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17억 5천. 이런 것들은 작년 거니까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 가장 최근에 된 것이 요 정도네요. 20년 4월, 20년도에 하나 거래됐네. 그죠? 84제곱은 이 아파트에서 17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것들 30평대만 기준해서 보게 되면 호가는 뭐 지금 17억 5천까지 거래했으니까 요거보다 살짝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18억에서 17억 후반에서
뭐 18억, 네, 그 정도네요. 18억, 19억도 있지만 이건 약간 호가 같고, 한 18억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거래가는 17억 5천. 그러면은 17억 5천만 잡아보죠. 이게 17억 5천 정도로 잡히게 되면 평당 얼마냐면 33평 기준 했을 때 평당 5,300 정도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 위치적으로 조금 구도심보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새 아파트고 여러가지 어떤 기반시설이 생겨나고 지하철도 생기고 하니까 한 85% 정도 따라가지 않을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럼 85%라 그러면은 평당 4,500 정도 되는 건데 지금 평당 얼마입니까? 2,4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400 정도를 빼게 되면은 차액이 2,11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럼 2,110만 원에다가 33평이면은 이것만 6억 9,600, 7억 정도의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당장 완공됐을 때의 비교가 되는 거고, 과천이 얘네 입주할 때까지 한 3년 정도 기다리는 동안 과천은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연간 한 5%씩만 오른다고 해보죠. 17억 5천에다가 연간 5%씩 오른다고 계산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20억 2천, 21억 2천. 그러니까 3년이면 20억이 넘어가고 4년 정도 되면 21억 2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얘네가 지금 분양하는 게 2,400에 33평이면은 8억에 분양하는 건데 20억, 지금 3년 뒤고 얘네가 입주할 때쯤 좀 지나면 20억이 되니까 10억 정도 버는 거는 일도 아니다. 예, 그래서 로또 분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거의 확실하죠. 예,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84 기준 8억 이상 벌게 되는 건 확실하고요. 10억 이상 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분양가 상한제가 그래서 이렇게 당첨되는 사람한테는, 소수의 극소수한테는 부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10억이면 인생 한방 아닙니까? 예, 한 방에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예, 과천 거주자나 경기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보시면 되겠죠. 1주택자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일정. 근데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금 S1구역 같은 게 이름이 뭐죠? 푸르지오 오르투스죠. 그 다음에 S4구역 같은 거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죠. 이게 지금 컨소시엄 형태인데, 컨소시엄이 어떻게 들어갔냐면은 대우, 태영, 금호잖아요. 대우는 푸르지오고, 태영은 대시양이고, 금호는 어울림이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이제 푸르지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울림도 들어가 있죠. S5구역 같은 건 푸르지오 대시양이 아니라 지금 르센토 대시양이라고 합니다. 르센토 대시양. 아까 보여드렸었던 자료 중에 보시면 르센토 대시양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푸르지오 대시양 형태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대우건설도 지분이 있고, 이제 세계 컨소사니까 다 지분이 조금씩 있어서 당연히 푸르지오가 가장 유명하니까 푸르지오 지분이 늘 줄 알았는데, 지금 태양건설에서 지금 민간주택 형태로 지금 이제 뭐 확장을 좀 하려고 해요. 그동안에 이제 관에서의 어떤 수주를 따면서 지금까지 사업을 벌여왔다면, 지금 이제 민간 주택 형태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브랜드를 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시양 브랜드를 넣고 싶은 거지. 이 푸르지오를 넣고 싶지 않고. 근데 입주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푸르지오가 좋죠. 물론 태양건설 건설 순위가 13입니다. 굉장히 좀 높은 순위를 갖고 있는 도구 업체이긴 한데, 대우건설에 비할 바는 아니잖아요. 대우건설은 지금 2020년 기준에서 을 시공능 6위 회사고, 그리고 인지도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단 대시양은 여기에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푸르지오를 안 넣을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집합건물법에 보게 되면은 입주자의 4분의 3 정도가 동의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단지명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푸르지오 넣어주세요. 그럴 수 있겠죠. 푸르지오도 거기 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시공사의 동의 허가서가 나와야 되는데, 푸르지오가 50%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태영이 지금 40%, 그 다음에 금호가 10%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뭐 그 정도면 당연히 푸르지오 넣겠다는데 대우건설은 오케이 안 하겠습니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대시장 입주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아예 못을 박는 수도 있어요. 단지명 나중에 못 바꿉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그것도 그대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S5구역 같은 경우 볼 때 참고사항이죠. 물론 푸르지오 넣거나 안 넣거나 엄청나게 돈을 버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푸르지오가 조금 더 낫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봤을 때 나중에 단지명 어떻게 나오나, 그 다음에 단지명을 바꿀 수 없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